이런 게 오히려 더 찐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채팅 문의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화려한 이미지보다는 내가 고객을 설득하는 글 위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당근을 쓸 때 우리를 생각해보면 되거든요. 우리 돈 많이 썼고 우리 큰 기업이거든 하는 게 보여주는 반면에 여기서는 설득을 하죠. 그냥 드셔도 되고요. 콩고물 묻혀서 인절미로 드셔도 돼요. 이거 직접 제조하시는 농장분들이 찍은 것 같잖아요. 이런 설득력이 더 먹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럼 진짜 리스크가 스마트 스토어 그런 것보다도 확실히 줄어들긴 하겠네요. 그렇죠. 투자 비용 자체가 적으니까 당근으로는 한 달에 꾸준히 벌어오는 평균이 1,500만 원을 버는 것 같아요. 네네. 당근에서 확실히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은 안녕하세요 대표님. 처음 뵙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평 사장입니다. 온라인으로 물건 팔고 그 물건 판 돈으로 먹고 사는 온라인 장사꾼입니다. 저는 뭐 여러 플랫폼을 하고 많은 물건을 팔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는 플랫폼은 당근마켓입니다. 당근에서 물건을 판다고요? 네네. 당근은 중고거래 플랫폼. 사실 당근이 중고거래 그 이미지가 가장 세고 그걸로 많이 사용을 해서 그렇지 생각보다 되게 생활에서 많이 필요한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왜 2025년에는 네이버에서 이삿짐을 검색하는 것보다 당근에서 이삿짐, 용달 같은 걸 검색해서 이용하는 게 더 많았다고 해요. 물론 그 안에 중고 물건뿐만이 아니라 그쵸, 제가 판매하는 제조식품 같은 것도 많이 섞여 있고요. 당근에서 그런 걸 허용해 주나요? 그럼요. 작년까지만 해도 당근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올해는 아예 공식적으로 그쵸, 쇼핑몰도 할 수 있게 하고 되게 밀어주는 분위기예요. 처음 들었을 때 생각해내기 되게 어려운 비즈니스다. 그리고 원래 당근이 열어주지도 않는 그런 맞아요. 곳이었는데 네. 이런 건 좀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가장 먼저 당근을 시작했던 거는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왜 모든 플랫폼은 좀 다 장사 전략이 좀 달라요. 사실 당연하잖아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대형 키워드를 팔기가 어렵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달걀은 팔기가 힘들어요. 계란 이런 건 좀 팔기가 힘든데 대신 뭐 난각번호 2번 고품질 계란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좀 세밀하고 많이 애들 안 찾는 거는 팔기가 쉽거든요. 근데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할 때 한번 좀 과감하게 대량으로 물건을 사입을 한번 해봤어요. 식품을 딸기청을 한번 사입을 해봤는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도저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버릇처럼 맨날 말하거든요. 야, 안 팔리면 당근에서 팔지 뭐. 막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야, 안 팔리면은 그냥 중고로 팔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하고 있다가 진짜로 그 물건을 스마트 스토어에서 할 수가 없게 돼서 생각했던 게 당근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아예 잘 돼가지고 막 유튜브에서 당근 막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촬영까지 하게 되는 거죠. 저는 모든 시장을 거의 모든 시장을 다 하지만 플랫폼과 저와의 관계가 약간 뭐 쿠팡이든 스마트 스토어든 관계가 약간 애증의 관계거든요. 아유 짜증나 그래도 돈 벌어야지 관계인데 당근이랑 저랑은 그냥 애의 관계예요. 전 당근이 정말 복덩이거든요. 당근을 주력으로 가져가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근에서는 어떤 물건 판매하고 계세요? 저는 당근에서는 99% 식품을 판매하고요. 과일도 판매할 때가 있지만 지금은 100% 제조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조식품이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데보다 당근에서 훨씬 좀 잘 팔리나요? 벌크가 달라요. 그러니까 단일 상품을 당근처럼 폭발적으로 팔 수 있는 데는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장사를 하다 보면 광고비를 합리적으로 써서 수익을 내는 것도 기술인데 예를 들어서 1,000원 썼을 때 10,000원 버는 것도 기술인데 이 1,000원 쓰는 거를 10,000원, 100,000원 쓰는 것도 힘들어요. 100만 원, 1,000만 원 쓰는 것도 그것도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광고비를 늘리고 그렇게 벌크를 키울 수 있는 게 제 생각에는 당근뿐일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다른 플랫폼은 하루에 광고비를 막 많이 써도 100만 원 넘기기가 힘들거든요. 당근은 그쵸, 광고비를 좀 수월하게 폭발적으로 증가시켜서 제 수익을 늘릴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플랫폼에도 팔리고 당근에도 팔린다면 당근에 올인하는 게 수익적으로는 훨씬 좋아요. 당근이란 플랫폼이 제가 아직도 인식하고 있기로는 중고 플랫폼 또는 동네 커뮤니티 플랫폼 그런 정도고 집에서 뭔가 핸드폰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 장사도 어딘가 굳이 사무실 같은 거 없이 집에서도 할 수 있겠네요. 그쵸. 아무래도 채팅 플랫폼이니까 당근의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판매자랑 소통하고 싶어 하거든요. 채팅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죠. 지금 5월 15일 평일 네. 낮 10시인데 지금 집에 계세요. 맞아요. 제가 1평 사장이잖아요. 여기가 제 1평이고 여기가 제 사무실입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그 당근으로 뭐 그게 비즈니스로 연결된다는 게 저는 되게 생소해서 한번 그 화면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대표님께서 상품을 올리시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PC로 좀 보여드리기가 힘들어요. 당근이나 토스 같은 플랫폼들은 모바일 위주라서 모바일로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래서 광고가 어떻게 보여드리는지 좀 봐야 되는데, 제 상품은 아니지만 한번 광고가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보면은, 뭐 이런 게 보면 수박 핫톡 4kg, 이게 잘 만든 광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387명이나 봤네요. 뭐 이런 식으로 고객이 노출, 이런 게 오히려 더 찐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냥 이렇게 그럼요. 광고로 파는 거예요? 그쵸. 네. 그냥 피드에 노출이 돼요. 두 가지입니다. 왜 우리 동네거나 내 동네가 설정된 곳은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 곳도 있고, 그리고 광고를, 내 지역을 넘어간 곳은 광고로 해서 해야 되는데요. 아, 이렇게 해서 채팅 문의로 그쵸. 채팅 문의로 사람들이 해서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렇게 막 어려워 보이진 않네요. 그쵸. 그러니까 당근은-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를 당근에 이렇게 올려서 판매한다가 맞습니다. 되게 직관적인 구조. 맞습니다. 대신 그냥 중고 물건으로 하면은 카드 결제도 안 되고 전국에 팔 수도 없잖아요. 네. 물론 중고 물건으로 파면 광고비는 안 되겠지만, 내가 중고 물건 팔듯이 물건을 올리는데 그걸 전국으로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게 심플할 것 같아요. 아, 당근에서는 중고 물건 아닌 거나 식품 같은 걸 함부로 중고로 못 팔거든요. 근데 광고를 정식적인 절차로 팔면은 그래서 식품도 광고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아까부터 저 당근 소리 울리는데 저게 그 주문 들어오는 건가요? 자, 지금 10시 30분인데 지금 계속 채팅 10시 30분, 10시 29분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고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이게 한 시간에 막 몇십 개씩 오네요. 일반적인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의 판매 방식이랑 되게 다르네요. 많이 다르죠. 채팅으로 구매하는 게 한 80%, 그리고 전화로 주시는 경우도 한 20% 있어요. 선생님 최근에 쿠팡에서 물건 사신 적 있으시죠? 있죠. 혹시 그 스토어 이름 기억하세요? 몰라요. 모르실 거예요. 근데 당근은 저를 기억해서 따로 전화를 주거나 문자를 주거나 해요. 그래서 한 번 만족시킨 고객은 평생 고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당근은 좀 내 물건을 잘 관리해서, 그쵸, 하나하나 브랜딩을 해나가실 수 있는 분이라면 당근은 진짜 좋은 플랫폼이 될 거예요. 좀 많이 파신 분들은 막 제가 뭐 20박스 이상 파신 분들은 뭐 가로치고 20박스 누님 막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놔요. 왜냐면은 그쵸, 그런 분이 평생 고객이 되는 거고, 사실 우리가 장사를 하는 목적은 그건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하는 일이 모든 플랫폼에서 광고비 얼마나 썼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확인하는데, 제 5년 후의 목표는 수익은 그대로인데 광고비는 0원인 거예요. 광고비는 안 쓰고 똑같은 수익을 만드는 게 제 목표인 거죠. 다른 건 다 불가능해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광고비 안 쓰고, 토스에서 광고비 안 쓰고, 다른 거 쿠팡도 마찬가지고 광고비를 안 쓰거나 돈을 집행 안 하고 수익을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유일하게 가능한 게 당근인 것 같아요. 네, 당근만큼은 고객들이 내 핸드폰에 저장이 되고 나한테 따로 연락을 하고 그 고객 정보가 내 진짜 진성 고객이 되니까 당근은 가능한 것 같아요. 이 당근 소리 끌까요? 너무 음소거만 해놓을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당근으로 모은 고객들은 다 이렇게 과일방 채팅방에 이렇게 넣어놔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광고비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라고. 네, 해놔요. 하시는 거구나. 이런 게 되는 건 유일하게 당근뿐일걸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리고 왜냐면 고객들이 한번 만족했을 때 계속 저한테 물건을 살 확률이 높아요. 물론 당근도 단점이 있죠. 왜냐면 채팅으로 하다 보니까 만족 못했을 때 또 채팅으로 받아야 돼요. 네, 그런 거 있지만, 그래서 상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고, 대신 좋은 상품을 했을 때 한 번의 고객이 10번, 20번 잘하면 평생 고객이 될 수 있는 곳이 당근인 것 같아요. 당근에서 전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은 상품 선택과 상세 페이지인 것 같아요. 상품 선택은 당근은 확실히 당근에 먹히는 상품이 있어요.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보면은 진짜 뭐든 다 팔잖아요. 옷도 살 수 있고 뭐 농기구도 팔고 막 별거 다, 성인용품도 팔걸요, 잘 몰라도. 별게 다 파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방금 말했던 세 가지, 농기구, 성인용품 이런 것들 당근에서 팔면 안 팔릴걸요. 당근에는 확실히 당근의 고객층이 있고 당근의 고객층이 좋아할 만한 상품을 선택하는 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고객을 꼬시는 상세 페이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근의 상세 페이지를 막 고객들이 자세히 읽는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상대적으로 당근의 상세 페이지는 화려한 이미지보다는 내가 고객을 설득하는 글 위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당근을 쓸 때 우리를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할 때 중고 물건 같은 거를 사더라도 클릭해 볼 때 이거 얼마나 썼고 얼마고 이런 거 자세히 보잖아요. 일반 상품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화려한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텍스트 위주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교를 한번 보여드리면 제 수강생인데 이분은 당근으로 처음 성공해서 당근의 고객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스마트 스토어도 빅파워를 달고 쿠팡에서도 성공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거 상세 페이지 보면 이렇게 화려하잖아요. 네. 영상 기본이고 네. 돈 많이 쓴 티가 팍팍 나죠. 네. 근데 똑같은 물건을 당근에서 어떻게 파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근데 키로 더 드려요. 언제 쿠폰부터 봐주세요. 제주 고살리 2024년 맞을 준비를 여기 될 일이네요. 매일매일 저희가 부담합니다. 확실히 좀 차이가 보이시죠? 네. 옆에 놓고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여기서는 이렇게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동영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화려하게, 스토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우리 최고거든 하는 보여주는 듯한, 우리 돈 많이 썼고 우리 큰 기업이거든 하는 게 보여주는 반면에 여기서는 설득을 하죠. 그냥 드셔도 되고요, 콩고물 묻혀서 인절미로 드셔도 돼요, 후기를 남겨주시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고 택배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제주 고살리 쑥농장은 이렇게 막 우리한테 설득을 하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게 더, 이거 직접 제조하시는 농장분들이 찍은 것 같잖아요. 이런 설득력이 더 먹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기본 50만 원 이상이거든요. 좀 비싼 거는 막 100만 원 넘는 상세 페이지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번 도전하는데 내 노력이 들어갈지언정, 돈은 이거 돈 쓸 일이 뭐가 있어요. 돈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하나 도전해 볼 수 있는 그 기회 비용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0원, 이건 거의 100만 원이잖아요. 대표님, 이렇게 당근을 중심으로 판매를 하시는데 네. 당근에서 팔 때는 매출이나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매출은 제가 잘 계산하는 편은 아닌데요. 저는 순수익을 좀 까다롭게 계산하는 편이에요. 당근으로는 한 달에 꾸준히 말해오고 꾸준히 벌어오는 평균이 1,500만 원은 버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당근으로는 1,500만 원 벌고 하루에 팔리는 물건의 양은 50박스 정도가 팔려요. 50건 정도가 팔리는데 제 물건이 마진이 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는 평균적으로 순수익이 50만 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50박스면 몇 가지 물건 정도를 판매하고 계신 거예요? 당근으로는 현재 한 물건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한 물건에 1,500이요? 네네, 한 물건에 1,500. 그것도 플랫폼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당근으로 한 물건 판매하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300물건이 넘게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스마트 스토어에서 300물건 넘게 등록돼 있다는 거 놀랍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플랫폼의 차이인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는 진짜 수백 가지 물건을 관리해야 되는 반면에 당근은 한 물건이 폭발적으로 터지는 거를 보고 그걸 관리하는 게 당근 플랫폼. 아, 그럼 대표님도 뭔가 2개, 3개 그렇게 늘려나가는 것보다 한 물건에 더 집중할 때 수익이 더 잘 나오는 거예요? 겹칠 때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은, 지금 팔고 있는 물건은 1년 내내 파는 물건이고요. 근데 제주도 같은데 제가 사람을 보내놓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제주도에 물건이 괜찮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물건을 잠깐 그 시즌만 파는, 겹칠 때는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막 3-4물건 이렇게 쌓아두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도전했는데 그 물건 안 팔린다, 그럼 터는 것 같아요. 그냥 당근에선 털어요. 대표님께서 아까 식품 중심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식품을 직접 제조하는 거예요? 아니죠. 위탁을 받아서 합니다. 식품은 그냥 온라인에서 식품을 판다라고 생각하면은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탁 말고는 불가능합니다. 식품을 제가 보관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일평사장이잖아요. 여기가 제 사무실인데 그런 보관에 대한 허가증도 필요하고 불가능하고요. 저는 100% 위탁입니다. 아, 그럼 진짜 리스크가 스마트 스토어 그런 거보다도 확실히 줄어들긴 하겠네요. 그렇죠. 투자 비용 자체가 적으니까 리스크, 물론 온라인에서 사업을 하는 것 또한 사업이고, 그렇죠, 노력이 필요하지만, 원래 영어학원을 운영을 하다가 강남역에 파산을 했는데 그때 제가 맹세한 거 2가지가 직원 구하지 말자, 그리고 사무실 구하지 말자. 저는 리스크가 있는 사업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리스크가 큰 사업은 하지 말자이고, 그래서 그 철학으로 정한 이름이 일평사장이거든요. 제가 하는 모든 사업은 제가 이 상품에 실패했을지언정 저희 집에 문제가 생길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게 제 사업 철학이에요. 그러면 당근에서 어떤 물건을 판매할 수 있을까요? 당근에서 확실히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은 식품인 것 같아요. 식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데, 당근의 또 매력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사주풀이 같은 것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직접 몸으로 뛰는 것 했다면 세차 하시는 분도 성공하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영어 그룹
카톡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당근으로 성공했고요. 네, 뭐 꽃꽂이 강좌, 향수 강좌, 뭐 이삿짐, 뭐 에어컨 청소 이런 분들도 제 수강생들 성공하신 분들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꼭 상품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전히 식품이 가장 사랑받는 건 맞지만 그렇게 서비스업도 판매가 가능한 건 제가 장담하는데 당근뿐일 거예요. 사실 서비스업 같은 거는 뭐 플랫폼이 몇 개 있는데 뭐 승고라거나 그런 게 있는데 확실히 당근이 사람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더 잘 팔릴 것 같아요. 숨고도 있고 크몽도 있고요. 뭐 저기 뭐죠? 네이버에서도 막 검색해서 하기도 하잖아요. 서비스업. 온라인에서 검색해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서 뭘 발견할 때 할 때는 선생님 이러신 적 있으세요? 인스타그램에서 뭐 광고 좋은 걸 봤는데 뭐 에어컨 청소 광고를 봤어요. 근데 딱 클릭해서 보니까 제가 지금 인천에 있는데 뭐 광주에서 하시는 분이에요. 뭐 저희 대구에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인스타나 다른 플랫폼은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당근은 무조건 우리 동네라는 확신이 있어요, 고객들이. 그래서 주문율이 훨씬 높아요. 얼마 전에 저 인터뷰하신 분도 계신데 에어컨 청소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작년에 당근을 처음 제 강의를 통해서 입점을 했는데 지금 아예 프랜차이즈를 내셔서 전국에서 장사를 하세요. 그거를 당근을 아직도 활용하면서. 당근에서 에어컨 청소는 그분이 1등일걸요. 와. 당근으로 직원들도 구해가지고 아예 전국에서 에어컨 청소를 해요. 그래서 아예 뭐 숨고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지만 고객들과 직접 대면하는 서비스업에서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당근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네이버에서 2025년에 이삿짐 검색량보다 당근에서 검색량이 더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은 사람들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누군가한테 의존을 하고 싶어요. 그 큰 네이버 플랫폼보다 당근이 이삿짐 저기 더 많았다는 거는 그쵸, 엄청난 의미 있는 검색 결과인 것 같아요. 뭐 지금 제가 당근 들어가봐도 뭐 바퀴벌레 잡아주세요 2만 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당근은 되게 서비스업에 열려 있어요. 코웨이랑 한국타이어에서 저를 매년 고용을 해요. 그래서 직원들 가르치게 하는 거죠. 코웨이나 이런 거 렌탈하는 거, 정수기 렌탈, 뭐 렌탈 같은 거 당근이 최고예요. 이미 큰 기업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아, 당근은 서비스업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이걸 부업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말고도 그러니까 본업을 더 잘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도 너무나 노다지 같은 시장. 맞아요. 그런 서비스업 재주가 있으신 분들이 저를 만났을 때 저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불패예요, 불패. 이건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예, 만약 내가 재주가 있고 팔 수 있는 재주가 있고 서비스업이든 오프라인 가게든 뭐가 있다면 당근은 무조건 되는 시장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온라인 장사 같은 거 한다 하면은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밖에 없었는데 당근이 되게 블루오션이네요. 네, 당근도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죠. 제가 5년 동안 장사하고 또 여러 사람 보면서 느낀 게 본인에게 맞는 플랫폼을 찾았을 때 수익이 되는 건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하는 거는 없는 것 같고, 중요한 건 이 영상을 보시고 아, 당근 부업이 너무 좋아 보인다, 당근하면 돈 벌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바로 당근을 도전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맞는 플랫폼일 때 돈이 벌리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플랫폼일 때 돈을 벌 수 있고, 아무리 좋은 플랫폼이어도, 아무리 당근이 좋아도, 아무리 쿠팡이 좋아도, 아무리 무언가가 좋아도 나랑 안 맞는 플랫폼에는 돈을 벌 수 없어요. 하나 계륵 같은 게 있다면 쿠팡이에요. 제가 쿠팡을 한 5년 하다가 접었다가 올해 다시 시작했는데 너무 믿고 저랑 안 맞더라고요. 저는 도전을 많이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한 번보다 허접한 10번이 더 맞는 사람이에요. 근데 쿠팡은 한 물건을 도전할 때 비용이 100만 원 단위로 들어가니까 그게 저한테는 도전을 되게 꺼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쿠팡은 너무 좋은 시장인 건 알지만 저랑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무조건 당근이다, 무조건 뭐다 이렇게 막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 영상 차분하게 보시면서 당근이라는 시장이 나랑 맞나? 이것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근에 잘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근은 좀 더 동네 장사 같은 기분이에요. 고객과 소통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물건 관리를 쭉 해나가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대신에 이게 잘 됐을 때는 내 브랜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아요. 제가 만약에 떡을 스마트 스토어에 판다고 한들 그게 잘 팔려도 매출의 상승은 될 수 있어도 브랜딩을 하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당근은 달라요. 고객들이 재구매할 때는 무조건 저한테 핸드폰으로 전화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물건을 잘 관리해서 이 물건의 매력을 찾아서 노출시키고 광고하고 고객과 소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당근에 맞고요. 내가 컴퓨터 기술에 밝고, 그쵸? 이런 수치 같은 거나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광고를 등록하고, 그쵸? 물건을 대량으로 쳐내고 이런 게 맞는 분은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당근으로 돈을 꽤 많이 버셨고 대표님께 배운 분들도 계시니까 실제로 좀 잘 팔렸던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저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선물을 받는 것 같거든요. 제가 잘 알려드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당근이라는 시장 자체가 또 되게 좋은 시장이라서 그런데 5월 15일 스승의 날이죠. 스승의 날인데 오늘도 아까 문자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뭐 한우 같은 거 보내시면서 지난주에 1순위익 하루 순수익이 200만 원도 찍어봤다는 거죠. 이분은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분 되게 재밌는 게 28살 젊은 분이거든요. 네. 이분이 시작한 게 한 6개월 정도 됐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6개월 됐고 막 장사를 시작해서 2주 만에 막 1주 만에 막 자동화해서 대박 쳤어요.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이분이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50물건 넘게 도전해보고 실패해봤대요. 근데 지금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한 물건 도전하는데 돈을 안 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50물건 도전하는데 손해본 금액이 30만 원이래요. 그럼 너무 우리가 50물건을 오프라인 가게를 열고 도전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월세만 해도 몇백만 원이겠어요. 근데 이분은 온라인의 장점을 너무 잘 알았던 거죠. 온라인에 대한 장사에 대한 접근 철학이 저랑 같았던 거예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여러 번 도전한다. 그래서 28살 젊은 분인데 지금 사무실까지 구해가지고 아예 장사를 본업으로 하고 계세요. 이분도 지금 팔고 있는 건 제조식품을 판매하시고요. 그 전에 50개 넘게 할 때는 막 과일도 하셨고 진짜 여러 가지 하셨어요. 네. 그래서 본인에게 가장 맞는 물건이 제조식품이다. 이거 퀄리티를 높여나가고 브랜딩 해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제조식품만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한 번은 클래스 101이라는 곳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그 클래스 101 직원분이 제 강의를 듣고 성공하셨어요. 그 클래스 원원에서 하시는 강의에 클래스 원원 직원분이 들으셨다. 맞아요. 저도 몰랐었는데 최근에 알게 됐는데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 어쩌다 물건을 떼려고 제가 직접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가는데 직접 같이 가고 싶다고 해서 연락을 받고 같이 가서 그 물건을 겨울 내내 파셨는데 진짜 잘하셨고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클래스 101 직원분이셨고 클래스 101 강의를 회사 복지로 무료로 들으셨던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로 성공했다고 그 클래스 101 안에서도 소문이 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되게 재밌네요. 뭔가 대표님 따라서 당근을 시작한다고 해서 모두가 처음부터 성공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좀 어떤 분들이 실패하고 어떤 분들이 성공하시나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근이란 플랫폼이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제 알바를 했던 제 오랜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그 친구는 저 영어학원을 할 때부터 도와줬던 친구고 2년 동안 당근 알바만 했어요. 당근 알바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지금 틱톡 라이브로 성공했어요. 그 친구를 딱 30분만 얘기해 보잖아요. 아, 얘는 홈쇼핑 같은 거 해야겠다 라고 딱 느낌이 오는 친구예요.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친구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당근하고 있는 모습을, 당근으로 사업한다는 모습을. 근데 틱톡 라이브는 딱 맞아요. 그래서 틱톡 라이브로 성공했어요. 지금 저만큼 벌어요. 그래서 말했던 것처럼 그 친구가 아무리 당근을 도전했어도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 온라인 장사에서는 무조건 스마트 스토어다, 무조건 쿠팡이다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플랫폼을 발견하는 거,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무조건 모두가 당근을 선택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대표님 오늘 당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원래부터 당근을 그렇게 하셨던 건 아니었잖아요. 영어 강사를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쩌다 온라인 장사로 넘어오시게 됐어요? 네, 맞아요. 저는 원래는 영어 강사였고요. 그래서 영어 강사로 꽤 오래 활동해서 대치동에서 강남까지 활동하고 그 아시나요? 혹시 야나두라고 네, 영어 네, 플랫폼인데 거기서 남자 강사로 활동했었고 딱공단이라고 취업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1등 토익 강사였어요. 그래서 투자도 받고 해가지고 진짜 강남역에서 좀 빨리 뛰면 30초 거리 그 영어학원까지 오픈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2차 파동 때 학원이 망하면서 파산을 하게 됐었죠. 학원 운영도 결국 장사잖아요. 내공이 생겨서 생각해 보면은 그냥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제가 운영했던 학원은 망했었을 것 같아요. 내공이 너무 부족했고 어쨌든 그렇게 파산을 하고 그리고 투자를 같이 동업을 했던 친구가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을 쳐가지고 저는 그때 집 살던 거를 내놓고 그 돈으로 다 그걸 메꾸고 아예 진짜 반지하 같은 데 가서 생활을 다시 시작했었죠. 그 대림이라고 있거든요. 대림동이 있는데 거기서 반지하 같은 곳을 구했는데 딱 갔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소주병이랑 담배가 거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집이 오랫동안 폐허처럼 고등학생들 모여서 담배 피는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막 그런데 아내랑 저희 강아지랑 막 놓고 다니기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나 집에서 일을 해야겠다. 지금 다시 학원계로 돌아가면은 처음 시작하는 강사들이랑 똑같이 돈 받으면서 시작할 텐데, 그리고 거기서 오래 일한다고 한들 제가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벌 것 같지도 않고, 그때 다짐을 했었어요. 그때 30대 초중반인데 내가 10년 진짜 열심히 일해서 40대 중반에 부자 소리 들으면은 잘 산 인생 아닌가?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두 가지 결심을 했어요. 직원 구하는 일 안 하겠다. 나 월세 내는 일 안 하겠다. 라고 해서 스스로를 일평사장이라고 이름 붙이고, 나 일평 안에서만 일하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었어요. 온라인 장사를. 왜 온라인 장사였냐면요. 저한테 온라인 장사는 이런 표현 아직도 쓰나요? 개꿀이었어요, 개꿀.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한번 하잖아요. 관리비만 400만 원이 넘게 나갔어요. 강남역 근처에다가. 그래서 뭔가 도전해 보려고 해도 다 돈이에요. 근데 온라인은 웬걸? 내가 한 물건 도전해 보는데 돈이 안 들잖아요. 끼껏해야 2, 3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당근은 그것도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 번 도전해 볼 수 있잖아요. 10물건을 도전해도 어디 오프라인에서 월세 한 달치도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처음에 시작했던 게 스마트 스토어였어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거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대형 키워드를 먹을 수가 없어요. 맨날 소형 키워드 먹어야 되거든요. 핸드폰 케이스 이런 것도 안 되고요. 뭐 초등학생용 핸드폰 케이스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작은 거, 그런 거를 했어야 되는데, 한번 제가 대형 키워드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딸기청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디랑 업체랑 계약을 해가지고 크게 샀어요. 근데 막 바들바들 손 떨리잖아요. 큰 돈을 투자하면은. 온라인 장사로 막 한다고 했지만, 뭐 온라인 장사 상품 10개 도전했을 때 이게 장사라는 게 몇 개가 성공할지 모르는 건데, 너무 바들바들 떨리면서 혼자 속으로 생각했던 게, 아, 네, 됐어. 안 팔리면 당근에 팔지 마. 야, 됐어. 안 팔리면 당근에 손 이렇게 버들버들 떨면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결국 그 물건은 너무 대형 키워드여서 스마트 스토어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근에 가져왔는데 웬걸? 내가 광고를 돌릴 수가 있네, 당근에서. 그럼 나 이거 전국에도 팔 수 있네? 그때 발견을 해서 그 시스템, 판매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당근 초창기 때 제가 장담하는데, 이런 식으로 판매를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제가 처음이거나 아니면 두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당근으로 진짜 많이 버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까 올라오면서 봤는데 여기 송도에 되게 좋은 아파트 살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당근으로 대부분 좀 자산을 많이 만드신 걸까요? 그렇죠. 뭐 모든 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막 모든 장사를 다 하지만, 그래도 당근이 가장 제가 수익을 만들 때 도움이 됐던 존재이기도 하죠. 말씀 듣다가 들어보니까 그 전략, 어쨌든 장사의 전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키워드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내 상품이 얼마나 노출되냐, 그런 것 같은데, 어떤 플랫폼이든 좀 필승 전략 또는 접근법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온라인 장사를 3단계로 나누면 상품이 있을 거고, 광고를 통해서 노출하는 게 있을 거고, 들어왔을 때 구매 전환으로 꼬시는 상세 페이지가 있을 거잖아요. 저는 가장 덮어놓고 중요한 건 상품 선택이라고 봐요. 내가 장사 10시간을 쓸 수 있다면 일주일 동안 9시간은 상품 선택에 쓰세요. 잘 팔리는 물건이면서 진짜 손품 판다 그러죠, 요즘엔. 가격도 내가 메리트 있게 할 수 있는 거를 열심히 그 플랫폼에 맞는 거를 찾으면요, 그러면은 손해볼 일은 적어도 없을 거예요. 예, 근데 보통 반대로 하거든요. 상품 선택은 되게 쉽게 넘어가거든요. 광고에서 비법을 찾거든요. 아니에요. 요즘 온라인 장사는 광고는 다 상용 평준화돼 있어요. AI가 나온 이후로. 그래서 전략을 짤 때 내가 시간을 구성을 하고 내 노력을 넣을 때 상품 구성에 9시간을 써보세요. 10시간 중에서. 제 주변에 실패하신 분 못 봤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장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다들 컴퓨터로 막 온라인으로 파는 거니까 무슨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막 쿠팡 요즘 난리 났던 게, 막 추천력 60분 나오고 했던 게 다 막 500만 원 강의비 받으면서 하는 게 특별한 마법 같은 기술이 있는 듯이, 막 프로그램만 돌리면은 돈을 벌 수 있는 듯이 말해서 사기꾼 되고 막 그런 거잖아요. 아니에요. 온라인 장사는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파는 거, 기술로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장사예요, 장사. 결국 내 물건을 고객에게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인지하고 있어도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상품 선택 이후 과정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소싱의 과정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대표님께서 당근에 파시는 제품들은 위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위탁 같은 경우는 소싱을 보통 어떻게 하세요? 저는 실제로 농장에 직원을 보낸 경우도 많고요. 지금 연락하고 있는 농장도 있고, 제조 공장이랑은 아예 대표님이랑 저랑 연락을 할 정도로 되게 소싱이 직접적으로 많이 발달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렇게 쭉 보면서 보니까 초보자분들은 그냥 저처럼 발로 뛸 생각하지 마시고요. 컴퓨터로 찾으세요. 컴퓨터 앞에서 위탁처 같은 거, 위탁방 같은 거, 아니면은 그쵸, 잘 찾다 보면은 그 물건을 정해놓고 찾다 보면 여기 사이트 가격 다르고 저기 사이트 가격 다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손품 파세요. 손품. 도매 사이트나 도매 폐쇄몰이나 위탁방 같은 거, 그런 데를 초보자들은 이용하시는 게 초보자한테는 좋아요. 시장이 예전과 달라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막 그런 거 많거든요. 과일 강의, 강사가 직접 과일 위탁 연결해 줌. 아니에요. 제가 장담하는데 강사가 중간 떼먹기 하고 있어서 더 비쌀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온라인 초보자라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컴퓨터 앞에서 많이 찾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많이 찾다가 그 농장 전화번호 아는 건 쉽거든요. 아, 저 여기 농장에서 왜 참외 그 지난달에 뭐 1000박스 넘게 나갔잖아요. 그거 제가 500박스는 제가 판 거거든요. 저랑 직접적으로 혹시 하실 수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게 더 나아요. 막 발품 팔고 이러다 보면요, 좀 잔인하게 말하면 사기당합니다. 너무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거든요. 초보자분들은 그냥 손품 파세요. 손품. 그게 현실적이고 그렇게 성공하는 경우를 가장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당근에서도 광고가 사람들한테 노출돼야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런 데서는 대표님께서 팁이 있으시다면 어떤 광고의 팁이라고 할 거는 별거 없습니다. 광고 복잡하게 지금 들어갈 수는 없지만 결국 간단하게만 말하면 클릭 받을 만한 광고를 만드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어려운 기술 같은 건 2차적인 문제고, 이 물건을 어떻게 고객들이 클릭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이미지가 가장 중요할까? 어떤 멘트가 가장 중요할까?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게 광고에서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당근 비즈니스를 하려면 알아야 되는 지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온라인 장사에서 성공하려면 내가 플랫폼을 들어가기 전에 그 플랫폼에서 뭘 배워야 되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당근에서는 일단 당근은 검색 기반 플랫폼이 아니거든요. 쌤이 내일 수박을 먹고 싶다 하면은 당근에 검색하시겠어요? 쿠팡에 검색하시겠어요? 덮어놓고 쿠팡이죠. 그래서 검색 기반이 아니고 피드에 노출되는 형식이구나를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채팅으로 판매가 되는구나, 그리고 광고로 노출이 되는구나를 생각하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첫 번째로 노출 잘 시키는 법을 배워야겠죠. 그리고 딱 노출된 걸 클릭하고 들어왔을 때 고객을 잘 꼬시는 법, 그거를 배워야겠죠. 세 가지. 좋은 상품을 선택하는 법, 그리고 그걸 잘 노출시키는 법, 그리고 고객을 잘 꼬셔서 판매하는 법. 이 세 가지가 강의를 듣든 내가 혼자서 독학을 하든 가장 내가 배워야 될 대전제인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오늘 내내 본인한테 맞는 플랫폼이 있고 그걸 선택해야 돈을 벌 수 있고, 그걸 내게 맞지 않는 플랫폼을 억지로 했을 때는 아무리 좋은 플랫폼이더라도 돈을 못 번다, 그런 얘기를 쭉 해주셨던 것 같아요. 좀 당근이라는 플랫폼을 선택한 사람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당근 선택한다고 누구나 부자 되는 거 진짜 아니에요. 스마트 스토어도 마찬가지고 쿠팡도 마찬가지고요. 나에게 맞는 플랫폼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도전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니지만요, 장사에 성공하는 방법은 꾸준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도전해서 성공하신 분들 인터뷰 다 따보면은 항상 목표를 정해 놓으시거든요. 금액적이든 시간적이든. 제 수강생분들은 당근이란 특성 때문인지 50대 여성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면요, 다 이런 말씀 하세요. 내가 진짜 뭐 엉덩이에 종기가 나더라도 하루에 4시간은 앉아서 당근해야지,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냥 덮어놓고 목표를 한번 정해보세요. 6개월 동안 하루에 4시간은 내가 앉아서 장사한다, 이런 식으로요. 나 이 정도까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멱살 잡으러 간다라는 생각으로 도전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항상 그냥 도전해서 뭐야, 나 다 아는 거야, 이거 올려서 하나는 거지, 뭐야,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터는 분 중에 성공하신 분 못 봤습니다. 나름대로 시간적으로든 금액적으로든 목표를 한번 정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당근을 하던 당근을 하지 않던 보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런 영상을 아마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부업이 됐든 본업이 됐든 뭔가 도전하시려는 분들이시겠죠. 혹은 이미 도전하고 계시면서 당근은 어떨까 하고 보시는 분들일 거예요. 제가 수강생분들이든 어떤 분들이든 뭔가 도전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10분을 만나면 9분은 도전 자체를 못 하세요. 왜냐면 지금이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마치 내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다 초록 뿌릴 때만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인생에 그런 순간은 오지 않아요. 도전하고 들이다 부딪히고 망가지고 한두 번 도전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 제 강의 10번 듣는 것보다 나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완벽한 타이밍은 오지 않습니다. 뭔가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가 뭔가를 내 인생을 바꿔보고 싶다면 완벽한 타이밍 기다리지 마시고요. 지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촬영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